우리 NIC를 만나서 멋진 꿈을 이루고 정말 가문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로 또 뭐 여러 가지 강의면 강의, 엠포이면 엠포이 정말 다시다니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정말 멋진 우리 강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예쁜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장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저희 토요일이라서 저희 여기 사무실에 굉장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 행사 있어서 가셔서 오늘 더운데 사람 많으면 덥잖아요. 그래서 딱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인원이 지금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더우면은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뵌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네, 많이 뵙기는 했는데, 제 이력은 또 모르실 거고, 여기 잠깐 저희 뒤에 이제 부모님들 계시긴 한데,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정수기 사용하시고 계시죠? 네. 우리 사장님도 정수기 사용했어요. 정수기가 요즘 다 렌탈로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렌탈로 고객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 렌탈하는 제품들 필터 관리를 하잖아요. 그 필터 관리를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지점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뭐 현장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 유통이라는 것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라는 거, 서비스 관리라는 걸 했었는데 근데 10년 동안 정말 그 정수기 하나 판매하는 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도 유통을 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물건 제품 좋은 거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 이것만 잘 설명하는 물건 팔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수기 하나 팔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고객들이 뭘 검색하냐면 너는 나한테 뭐 많이 줄 건데? 라고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가지고 회사마다 뭐 코웨이도 있고 뭐 청호도 있고 제가 판매하는 정수기는 루이스라는 브랜드의 정수기였는데 그러면 정수기는 제품들은 다 비슷비슷해. 요즘에는 정말 그 사회 자체가 공유사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은 다 비슷해요. 휴대폰도 서비스 질은 SK나 뭐 LG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따지기 시작하냐? 혜택을 따져요. 혜택. 나한테 뭘 많이 주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매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보험도 사람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인터넷 가입 혜택 많이 주는데 아니면 요금 싼데. 왜냐면 서비스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현장에서는 판매라는 유통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어렵냐라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나라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유통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저도 그 이유를 사실 여기 와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항상 걸어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 정보를 접하고서는 부업으로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휴대폰은 누구나 쓰니까. 근데 그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통의 변화 이런 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요즘에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뭐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휴대폰이 이렇게 다 봐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민수 사장님 오실 때 뭐 보고 오셨어요? 여기 찾을 때? 지도 보고. 휴대폰 보고 찾았죠. 휴대폰 속에 들어가 있는 지도 찾았을 거예요. 또 내비게이션 다 휴대폰을 요즘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 뜰 때까지 휴대폰을 손에 놓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거든요. 호노라고 하는 게 그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인 사람들 모두 여기 보면 이 모습이 내 모습과 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심지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저도 이러고 잘 다니거든요. 뭐 아이들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근데 과연 이게 그 사람들을 인류를 부르는 이름을까지 바꿔놨는데 왜 이렇게 인류를 바꿔놓는 이름까지 이렇게 생겼냐라고 하면 요즘에 유통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아시는 분이 우리 딸내미 말고 없을 것 같아. 아세요? 모르죠? 요즘 세대 아니십니다. 방탄소년단은
이거를 왜 보내드리냐 하면 얘네들이 뭐를 바꿔놨냐라고 하면 요즘 시대에는 연예인 흐름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왜 유명하냐? 전 세계를 떠서 유명한데 그 과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연예인 한번 뛰어오면 프로모션이 엄청난 돈을 기업사에서 돈을 막 쏟아부어서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유튜버. 사람들이 공유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공유를 통해서 뜬 애들이에요. 그냥 떴냐? 아니죠. 세계에서 탑으로 떴잖아요. 미국에서 차트 1위.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말고 10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이 BTS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흐름 그 연예계 시장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TV가 아닌 인터넷도 그 유튜브로 해서 내 손에 들린 휴대폰 하나에서 얘네들이 떴잖아요. 그럼 방송사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3사 방송사 있잖아요. KBS, SBS, 채널 하나 없죠. MBC. 그 채널이 방송 시청률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TV 방송사들이 뭘 먹고 사냐? CF로 먹고 살잖아요. 방송률이 떨어지니까 50% 떨어졌으면 그 50%가 유튜브로 옮겨간 거예요. 유튜브로. 옮겨갔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겠죠.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되잖아. 뭘 줄여요? 유지비를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삭감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직원 그 사람 자체가 그렇죠. 더 이상 채용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송사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방송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여기서 사람을 카카오뱅크 혹시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 은행 개설할 때 은행 가서 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카카오뱅크는 휴대폰으로 다 은행 개설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창구에서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컴퓨터를 사람이 직접 은행에 가서 그 처리를 하는 사람이 창구에서 9.5%, 나머지는 다 휴대폰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만 그러냐? 아마존. 미국에 있는 100년이 넘은 백화점, 시어스라고 하는 백화점은 전 안 가봤습니다. 100년이 넘은 전통적인 백화점이라고 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런 대기업, 이런 기업들이 전통을 가진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아마존 하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미국에 우리나라로 지금 지마켓이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하나의 물류도 이렇게 배송해준다 광고를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2의 아마존을 만들겠다라고 막 떠오르는 막 그런 쇼핑몰들도 있는데 이 아마존이 정말 거대한 기업이 된 거예요. 이 기업 하나 때문에 이 백화점만 죽었을까요? 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회사들 다 죽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죽었어요. 이게 바로 휴대폰으로 하는 쇼핑몰 하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휴대폰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스마트폰 뱅킹으로 인해서 금융혁명이 일어나고요. 모바일 쇼핑으로 인해서 유통혁명, 그리고 1인 유튜브로 인해서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4차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들 선호도를 조사를 했더니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다 휴대폰이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돈이 흐르는 데는 어떻게 볼까? 어떤가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0대 기업, 세계 10대 기업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8위까지 여기에 있는 노란 거는 버크셔 헤어웨이라고 해서 투자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빼고 나머지 7개 기업이 바로 휴대폰하고 모두 연관된 기업이에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7위, 8위 그룹 한번 볼까요? 요 위에 다 미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국 기업인데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사실 텐센트라고 하면은 게임으로 하는 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모바일이랑 연관된 모든 기업들이 휴대폰과 연관된 기업들이 세계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시가총액을 전 세계를 이거를 묶어서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을 묶어도 이 금액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 네. 그만큼 많은 돈이 모바일과 연관된 그 기업으로 돈이 흐르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을 한번 보면 중국 아주 귀엽게 생긴 거지. 네, 거짓인데 중국에는 동양은 어떻게 하냐? 깡통에 이렇게 보시면 QR코드라고 바코드 있잖아요. QR코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한 푼만 줍쇼 하면 내가 돈 주고 싶은 사람이 돈을 땡그랑 넣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바코드를 찍어요. 네. 페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네, 무서워? 네, 거제조차도 이렇게 QR코드로 구글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데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아까 그 나라 자체가 이제 공산당 체제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밀고 가면 힘있게 밀고 가요. 힘있게 밀고 가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주도를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해요. 그 생산 쪽에 수출 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수출 쪽에 우리가 힘을 쏟지 않고 IT 이런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이제는 투자를 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를 써도 수출에다 힘을 쏟지 않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택시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IT 기업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조금 여기는 택시 하시는 분 없으니까 택시 우리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막 안 좋게 돌아가시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시대의 흐름이 대세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변화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로 인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저도 이거 삼성페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휴대폰 결제할 때 휴대폰에 다 이렇게 개인 내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가서 버스 탈 때, 뭐 택시 탈 때, 그리고 뭐 이렇게 햄버거 가게 가서도 휴대폰으로 다 모든 것을 결제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심지어 여기 주문을 하니까 이 주문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줄었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채용, 내가 일하는 직업군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금 현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뭐냐면 휴대폰 하나로 내가 사는 삶의 전반이 다 바뀌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편해지는 건 좋은데 이 편함으로 인해서 직업군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 아니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 아니면 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 생각 세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휴대폰 게임하면 머리 나빠져가 아니라 게임을 잘하면 이런 아까 10대 기업 있잖아요. 그런 10대 기업에 채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머리로 외워서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도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단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근데 그거를 조금 체인지를 해주고 준비를 해주면 아마 미래에 대한 준비가 또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산업의 중심에 휴대폰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재미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많이 알 수 있고 그런 걸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저는 이 휴대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모바일 폰을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봤더니 정기보유자, 은행계좌 보유자보다 월등히 많더라라는 거죠. 저도 1일을 2폰 쓰거든요. 영업 때문에. 한 사람이 2폰 쓰는 세대까지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럼 얼마나 쓰냐라고 봤더니 불과 15년도에서 지금 20년이 내년이잖아요. 왜 내년을 규정을 해뒀냐? 지금 5G가 열렸잖아요. 5G가 열리는 걸 봐서 상용화되는 시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2020년까지 개설을 해서 넣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났어요. 데이터 증가량. 가만히 내 생활 습관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거예요.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길 물어볼 때 아는 길 찾아갈 때 휴대폰으로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 7, 8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길 물어볼 때 아니면 친구한테 아니면 내가 뭐 손자한테 이쁜 사진 있어 그럼 휴대폰을 띠링 받잖아요. 그게 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계속 데이터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데이터가 다 돈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쓰는 시장이 얼마큼 넓냐라고 봤더니 소주, 맥주, 치킨, 화장품 이게 쓰는 전체 시장을 봐도 10조가 넘지 않아요. 근데 이동통신사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 돈이 30조라는 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800 시장 하면서 요금이 요새 올라가는 거 8만원대, 10만원대 뭐 기본 요금이 뭐 이 정도 될 거다. 5G를 젊으신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5G 시장이 제대로 만약에 열린다라고 보면 아마 저는 8만원대, 10만원대가 더 높은 요금을 써야지 5G가 제대로 가동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30조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요?
정말 커지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 국방 예산도 29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통신에 굉장히 많은 돈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좀 거슬러간 예고를 좀 보시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삐삐를 쓰다가 문자 쓰던 삐삐 쓰다가 휴대폰으로 바뀌던 시대 생각이 나시죠? 근데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렇죠? 네. 휴대폰을 바꿨고 그 휴대폰 처음에 할 때 사진이 되게 흐렸던 사진 기억나시는 저희 이제 큰애 국가고등학생인데 그 아이 어릴 때 보면 사진 조금 흐려요. 해상도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영상통화라는 거에서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되는 3G, 4G 휴대폰은 굳이 필요 없어. 요번에 비싼 거 나는 안 써도 돼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까지도 모두 영상통화되는 4G 휴대폰 LTE가 쓰는 LTE를 사용하시는 휴대폰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왜 그러냐?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기 싫어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3G에서 4G 올라갈 때 나는 그때 당시 만 원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3만 원대, 5만 원대, 심지어는 6만 원, 7만 원, 8만 원대 요금까지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부 정책과 뭐 대기업의 정책으로 인해서 요금이 조금 내려갔어요. 요즘 조금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8일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계통신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럼 휴대폰을 쓰는 통신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고 한번 따져봤더니 그 가계 지출비 내용 중에서 5.6%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사장님 휴대폰 한 달에 요금 얼마 쓰세요? 8만 원. 젊으신 분들하고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 앞에 계신 사장님 얼마 쓰세요? 5만 원 정도. 네, 아주 그럼 1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8만 원 쓰시는 분, 5만 원 쓰시는 분 이렇게 있다 보면 가계통신비가 내 생활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살다가 보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뭐 일이 잘 안 풀려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됐다는 거 아니면 저같이 영업직에 있었던 사람은 못 팔아서 월급을 다음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덜 벌겠네라고 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른 품목들은 사실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술 좀 덜 먹으면 되고 아니면 외식 안 하면 되잖아요. 옷도 좀 덜 사입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통신비는 줄일 수가 있을까요?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휴대폰 통신비는 절대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더 늘어날 거예요.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통해서 내가 직장을 찾아야 될 것이고 내가 가게비 줄이려고 밖에를 안 나게 되면 휴대폰을 가지고 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 절대로 줄일 수 없는 항목이 통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단연 1등. 네. 이렇게 1등 할 필요가 없는데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거 때 보면 우리 항상 나오잖아요.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 교육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통신비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세계에서 우리가 통신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썼냐 10년 넘게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통신비를 작게 쓰는 걸로 1등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그럼 가계통신비를 얼마나 쓰냐라고 봤더니 이익 기준으로 해서 14만 4천 원이라고 보면 10년을 계산하니까 1,73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는 4인 가족의 통폰을 쓰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통신비로 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많은 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대기업 3사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갔을 거예요. 대기업이 버는 돈 말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벌어갈 때 내가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장님이라고 봤더니 통신 대리점 사장님들이 그 돈을 또 벌어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통신 대리점이 휴대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갔냐? 개통을 하려면 무조건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여태까지는 대리점을 해서 갔어요. 대리점이나 판매점하고 대리점의 차이는 다들 여기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판매점 로고가 3개 적힌 게 판매점이고 대리점은 로고 하나 있는 게 대리점. 판매점은 휴대폰 기계를 팔아서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데고 대리점은 그야말로 통신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곳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개통해주세요 하면 내 신용정보를 중개를 해서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전화를 쓰게 되고 한 달 동안 쓰면 요금이라는 걸 내게 돼요. 그러면
여기 대리점에서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7%를 받아가요. 이게 평균 한 5만 원 정도 쓴다라고 보면 7%가 3,500원이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요금 매달 내시잖아요. 그 매달 내시는 요금을 평균에서 4에서 5년 동안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이 매달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관리 수수료라는 거. 저는 관리 한 번도 안 받아갔거든요. 관리 한 번도 안 받아갔는데 이 3,500원이라는 돈이 내가 얼굴도 모르는 그 대리점 사장님 매달 내 휴대폰 요금에서 매달 받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매달 돈을 내니까. 근데 이 대리점을 차리기 위해서 그 3,500원을 마진을 챙겨가기 위해서 대리점을 내야 되는데 보통 한 평균 5억이라는 돈 정도를 투자를 해서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길거리 가보시면 통신 대리점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사라졌죠. 근데 요즘에는 이 대리점 차리는 이유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그 통신 대리점이 어떻게 해서 이게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3,500원을 벌기 위해서 3억에서 10억? 요즘에 20억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못 좋은 자리는 그거를 왜 했을까? 이 대리점 사장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니까 이렇게 통닭집, 여기 통닭집이라고는 해놨는데 통닭집이라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네, 통닭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성으로 통닭집이 있는 걸 점으로 찍어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보다 많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통닭집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치킨집이 굉장히 많은데 치킨집뿐만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버는 그런 수익 구조가 여기에 모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통신 대리점.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통닭 한 마리 이제 튀겨서 팔면 유지비 빼고 뭐 이거 빼면 순수 마진이 한 3,500원 정도 남는다라고 해요. 한 마리 팔면. 실제로 통닭집 하시는 사장님이 요새는 그것도 안 남아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통닭집을 차리는데 1억을 투자를 해서 통닭집을 차리고 통신대리점은 5억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스타트를 했다라고 보면 한 달 동안 1,000마리를 열심히 튀겨서 팔면 350만 원을 벌어 가잖아요. 똑같이 통신대리점도 아까 5만 원짜리 고객을 유치하면 3,500원 정도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봤을 때 똑같이 1,000명의 고객을 유치를 하면 이렇게 350만 원을 벌어 간다. 두 달째로 이렇게 가면 350만 원 똑같죠. 열심히 일하면 똑같이 팔았으니까 똑같이 벌어가니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달에 가면 똑같이 1,000명의 고객을 유치를 해서 350만 원을 벌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달에 냈던 이 가입자가 가입한 고객이 이번 달에도 돈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수익을 누가 가져갈까? 당연히 대리점 사장님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사장님, 통닭집 사장님하고 틀리게 이렇게 7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3개월째 되면 이렇게 똑같이 여기는 350만 원을 벌어가지만 여기는 1,05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간다. 이래서 틀린 누적이라는 수익 개념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10달을 일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한 달 동안 열심히 1,000마리를 팔면 350만 원. 예. 그렇지만 통신대리점 사장님은 앞에 유치한 고객이 있기 때문에 10,000명에 대한 고객 유치. 그래서 3,5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벌어간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정수기 렌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유치한 고객들이 매달 돈을 내요. 매달 돈을 내는데 회사에서는 한 번밖에 돈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는 누적으로 주셨으면 내가 목숨 걸고 그 회사를 계속 다녔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그 판매권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받아가는 게 맞고요. 저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이 뭐 일이 생기죠. 한 달 동안 가게를 못 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쉬는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정사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는 내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대리점 사장님은 한 달 문을 닫고 놀러를 가도 우리 미수 사장님 여기 사장님이 11달짜리 때 일을 안 했는데 대리점 사장님은 얼마나 벌어갈까요? 여기는 돈을 못 벌었어요. 여기는 똑같이 3,500만 원. 왜냐면 지난달에 유치한 이 고객들이 돈을 그대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3,500만 원을 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그 대리점 수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누적과 권리 수익이라는 것을 벌어가는 거예요. 보통 권리 수익이라고 하면 가장 옆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장님들이 그 부동산, 그쵸? 아니면 가수, 뭐 이런 분들이 권리 수익을 벌어가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95%, 전 세계 95%가
말이 노동 수익을 벌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의 수익이 또 끊어지죠. 근데 이 권리 수익을 벌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보통 부동산에 대한 권리 수익을 받아가더라도 그 수익이 누적이 되진 않아요. 지난달에 내가 100만 원 줬으니까 다음 달에 200만 원 줄게요 하는 입주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대리점은 권리 수익이 누적까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처음 보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정말 뉴스거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07년도 났죠. 2007년도의 뉴스거든요. 2007년도면 이분이 11년간을 일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삐삐를 쓰던 그 시대에 대리점을 열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야 삐삐면 충분한데 휴대폰 대리점 왜 하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마 대리점을 차렸을 거예요. 근데 11년간 그렇게 해서 20만 명이라는 걸 확보해서 얼마를 벌어가냐. SK텔레콤으로 맡은 지급 수수료가 한 달에 월 수수료가 4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서 다른 일반 기자들도 이런 수익을 잘 몰랐을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최고냐? 아니에요. LG 쪽에 20억을, 한 달에 20억을 벌어가시는 사장님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대리점 한번 차려서 할만하죠. 근데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가 5,100만 명이라는 인구, 약 5,100만 명의 인구인데 회선이 6,300만 회선이에요. 포화시장이라는 거예요. 초포화시장인데 고객들은 그냥 거기에서 내가 휴대폰을 당연히 쓰고 있고 새로운 계통이 아니라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근데 요금이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국가가 나라에서 요금을 너 너무 비싸다 우리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비싼 요금을 쓰고 있는데 좀 내려라 하니까 내리나요? 안 내리죠. 3사가 반납하면 돼요. 밥 한 번 먹고 사장님들끼리 앉아갖고 야 우리 이번 달에 1,000원만 내려줄까? 해서 진짜 기본 요금이 1,000원은 내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단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조사라는 걸 좀 해봤더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서 요금이 내려가느냐라고 했더니 MVNO, 알뜰폰으로 인해서 전 세계 요금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통신업체들과의 경쟁적인 요금이나 이용해서 MVNO가 알뜰폰이거든요. 활성화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조치다. 그렇게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통신요금을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알뜰폰이 들어오려고 계속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그래서 3사가 국가정책으로 10수년간 휴대폰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해서 계속 국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니네들 내려라 안 내렸어요. 그래서 통신사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리겠다 해서 국가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적용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알뜰폰 회사가 지금 여기 27개라고 하는데 50개에서 27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알뜰폰이 없어졌다가 생기고 하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 될 때쯤 되면 사람들이 그쵸 안정적으로 알뜰 회사가 가듯이 지금 이동통신 3사처럼 알뜰폰도 그렇게 바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작 시기에 있다라는 거고 요 통신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전문가시거든요. 통신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거니까 거기에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쓰기만 해도 대리점에 3,500원이라는 거를 대리점 사장님이 벌어가게 했는데 그 대리점 수익을 그럼 내가 한번 직접 한번 벌어가 보자 라고 하는 게 우리 회사의 방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는 N텔레콤이라고 하는 통신사예요. 그래서 KT 통신을 가지고 와서 저희는 KT 통신 여기 있죠. 나오죠. KT 광대역 LTE를 그대로 쓰고 있고 단말 LTE를 그대로 쓰면서 번호도 그대로 쓰고 유심칩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 KT 알뜰폰이고요. 아까 일반 3사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했잖아요. 우리 알뜰폰으로 한번 개통을 하면 N텔레콤에서 개통을 하면 어떻게 바뀌냐? 저희도 여기 보시면 태블릿이거든요. 태블릿으로 개통을 해요. 저희는 보통 개통을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대리점에 직접 갔어야 되는데 태블릿으로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 개통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를 내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 계통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본인 인증, 본인이 직접 해도 되기 때문에 비대면 만나지 않고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N스마트로 개통을 하게 되면 똑같이 썼는데 요금 수수료가 아까는 7%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20%. 아까는 4에서 5%라는 거를 대리점에서 받았는데 N스마트 게스트라는 대리점 권한을 가진 내가 20%를 평생 동안 그 사람이 휴대폰 쓰는 동안 계속 매달 20%를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5만 원에 20%면 매달 만 원의 수익금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의 첫 화면인데요. 태블릿에 들어있기 때문에 개통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대리점 사장님은 내가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개통자가 있어. 그러면 컴퓨터를 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개통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태블릿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5분이면 즉시 바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거고, 신규 가입, 번호 이동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규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은 이거 타이핑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3분, 5분이면 가능하다는 거. 번호 이동 한 10분에서 15분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욕심내는데 저희만 사용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KT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정수기를 이렇게 렌탈을 하는데 실컷 렌탈 주문서를 받아왔어요. 신용정보 넘겨주죠. 똑같거든요. 정수기도 마찬가지. 신용정보를 회사에다 넘겨주면 회사에서 신용조회라는 걸 해요. 신용불량이면 정수기 렌탈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후불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안 좋구나 하면 개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선불, 후불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개통을 할 수가 있다. 여권으로도 개통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누구나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유심칩만 바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점의 모든 업무가 이 태블릿에 들어가 있어서 보통 쓰는 저희가 번호 변경, 그리고 뭐 명의 변경, 그러니까 태블릿을 가진 사람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을 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 통신비를 내가 쓰는 통신비를 N텔레콤에서 한번 개통을 하면 어떻게 바뀌냐라고 한번 볼게요. 1인당 5만 원씩 쓴다고 보면 4인 가족으로 보면 한 달에 20만 원 맞죠? 그러면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 돈을 쓰게 되는데 이 돈을 N텔레콤으로 옮겨오면 어떻게 바뀌냐? N스마트로 모두 개통을 하면 매달 20%니까 4만 원이 절약이 될 거예요. 나는 단순히 N스마트로 개통만 했을 뿐인데 이 돈이 절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이면 48만 원, 5년이면 240만 원. 그렇죠? 쓰기만 했는데 내가 뭔가 행위를 하지 않고 쓰기만 했는데도 돈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 쓰지 말고 한번 소비자를 한번 모집을 해보자. 여기 보시면 소비자 모집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도 개통해드리고 저희 가족도 모두 개통해서 쓰고 친구도 개통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럼 1인 5개 소비자를 한 10명만 모집을 했다. 그러면 20%. 그럼 그 사람 계속 매달 쓰니까 매월 10만 원이라는 권리 수익이 저한테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1억 5천 정도 넣으면 한 달에 얼마 들어오나요? 은행에다? 한 10만 원 정도 들어, 20만 원 정도 들어오나? 제가 은행에 미역이랑 돈을 안 넣어가지고 너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10만 원을 매달 은행에서 받게 하려고 하면 억 이상의 돈을 넣어야지 들어오는 돈이에요. 근데 나는 단순히 10명만 개통을 해도 이 돈이 은행에 이자 받는, 돈 넣어놔서 이자를 받는 것처럼 매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100명을 개통을 하면 매월 100만 원이라는 권리 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을 건물로 따졌을 때 내가 한 2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 그럼 한 채 한 5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2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오피스텔 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100명 모으는 게 빠를까요? 저는 100명, 그렇죠. 저는 100명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못 살 것 같고 100명은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저희가 대리점을 한번 또 모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친구 이렇게 개통해주고 내 가족 개통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쓰기만 해도 돈이 절약이 되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쓸 사람을 한번 모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네, 너도 한번 써봐라고 했더니 요 N스마트라는 걸 소개를 했더니 소개시마다 20만 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민수 사장님이
내가 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친구분 있으시잖아요. 친구분한테 가서 야 너도 이거 대리점 권한 하나 따가지고 너도 해봐. 그랬더니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한 명 소개하면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10명 소개하면 200만 원. 그쵸? 예, 한 달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서 돈을 벌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회성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좋아서 소개했는데 이 사람은 좋아서 소개를 안 할까?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2단계, 이렇게 3단계 내려가면 무한 연쇄 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나왔던 매출, 내가 개통한 그 요금의 매출 말고 여기서 개통한 요금의 매출도 생기잖아요. 그 매출에 대해서도 공유 매출 5에서 12% 정도의 돈을 내가 또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팀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팀 요금 매출은 나도 같이 함께 벌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팀워크로 인해서 추가 매출, 추가 수당을 또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인 각자 가족만 이렇게 개통을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24명의 소비자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되냐? 최소 매월 6만 원의 추가 수익 5%만 봤을 때. 그죠? 그러면 각자 100명씩 모집을 하면 소비자 600명. 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되냐?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카운트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800회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올해 1000회선 목표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1000회선 지금 아직 이제 열흘밖에 안 됐는데 1000회선 누끈이 넘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분이 여기에 내 팀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의 수익 배에 되겠죠. 네. 그 수익이 추가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게 한 달만 들어오냐? 한 달이 아니라 매달 들어온다라는 거죠. 제 하부 소식에도 사실 휴대폰 판매점 대리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추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간접 매출의 수익의 핵심은 무한 연쇄 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나랑 전혀 안면인식 없는 사람이 내 팀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야밤에 남의 집에서 이렇게 물건 내 집으로 옮겨오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그 도둑도 한 달에 도둑도 친구 2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2명 이렇게 괜찮은 거니까 소개할 수 있겠죠. 한 달에 2명 우리 유수단 소개하실 수 있겠어요? 2명한테 이 정보를 줄 수 있다. 충분히 하죠. 2명은 굉장히 친구가 많으시는데 이렇게 한 달에 2명씩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보면 7달이 되면 이렇게 255개의 대리점이 형성이 돼요. 이 255개의 대리점에서 각자 대리점에서 20명씩 많이도 아니고 20명씩 한 명이 20명씩만 모집을 해도 소비자가 5,100명이 되는데 최소 매월 1,300만 원의 권리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달 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5년 만에 걸쳐서 이거를 만들었어. 5년 만에 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매달 1,3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10년이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데 저희 알테폰이 뉴스에 굉장하잖아요. 저희 회사가 요즘은 1년 안에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타이밍이라는 굉장히 제가 저희 회사에 바람 불 때 연날해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럼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고 사람들에서 제대로 돈을 벌어가냐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이렇게 자급제 폰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동단결에서 3사가 휴대폰이랑 요금제라는 걸 묶어놔서 그리고 약정을 걸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삼성차를 샀는데 아니 현대차를 샀는데 현대주유소에서 가서 기름 넣어야 돼. 그럼 되게 웃기는 발상이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흐름과 똑같이 상식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자급제품을 들여온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급제품 많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단말기 자급제 소비자들이 TV나 냉장고를 사듯이 가정매장에 가서 사듯이 그렇게 사서 내가 요금제 싼 통신사를 골라서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고 이거 뉴스 날짜가 6월 14일 이번 달에 나오고 6월 14일날 뉴스에 나오고 지난달이네요. 6월 14일날 뉴스에 나오는데 샤오미에서 굉장히 이 스마트폰 9 영어가 나오면 헷갈려. 요거를 미9을
보시면 55만 9천 원. 우리 지금 휴대폰 10 얼마에 준다요? 100만 원 넘죠? 예, 갤럭시. 이걸 주고 사겠죠. 실제로 저도 한 2, 3년 전에 제 아시는 분이 중국 보조기를 왜 쓰냐고 했더니 싸서 쓴다. 써보니까 뭐 이상 없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서비스가 문제였거든요. 서비스 받는데 불편해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서비스도 같이 하겠대요. 시장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통신사 따로 내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자랜드에서 이런 광고를 냈어요. 자기네들이 광고를 냈어요. 우리 전자랜드에서 개통을 하면 이만큼 개통이 된다. 공시지원금 받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개통을 하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상식이 되어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내가 혼자 시작을 했지만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이 휴대폰 싸게 써 한마디로 전달이 돼서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 싸게 쓰는 거는 당연하니까 휴대폰 싸게 썼다고 피해보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회사는 엔텔레콤이라고 하는 통신사를 기반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근데 저희 통신사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종합유통기업이거든요. 종합유통기업이라서 이렇게 건강식품 그리고 교육상품, 여기 생활용품 그리고 퍼말라이프라고 하는 명품, 예, 명품 주방기구 그리고 더 셀링이라고 하는 화장품까지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입을 할 수가 있냐?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몰 없으면은 시대에 뒤처졌거든요. 지금 이마트, 홈플러스도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 이마트가 주가 하락이 됐다고 쇼핑몰을 열었는데도 대세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이 아이몰 쇼핑몰은 어떤가요? 계속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굉장히 왜냐면 정말로 많은 물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써 있는 모든 저희 회사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들도 들어가 있어서 최저가, 인터넷에 파는 다른 쇼핑몰과 비교해서 최저가 상품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그것들을 매일 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내가 사서 쓰면 나한테 수당이 들어오고, 그걸 친구한테, 아니면 내가 그걸 슈퍼 하시는 실제 사장님이 슈퍼 하시거나 아니면 미용실 하시는 사장님이 의료 건조기가 굉장히 싸게 나와서 여기서 내가 사가지고 써봤더니 야, 나는 사실 20만원 주고 50만원짜리 20만원 주고 샀는데 이 사람한테 30만원 주고 팔면 이 사람 사기라는 거 아니잖아. 이 사람도 20만원이랑 싸게 샀잖아. 근데 나는 20만원이라는 수당을 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몇백만원을 벌어가신 미용실 사장님도 계세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아이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엔텔레콤이라고 하는 통신사가 일반 대리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 있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가 말씀해드렸던 건데, 기간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통신에 대한 건 일반 대리점은 5년을 가지고 가는데 4에서 5년을 가지고 가는데 저희는 평생, 그리고 상속까지 내 자식에게 상속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수료는 제한적으로 7%밖에 못 가져가지만 우리는 최대 35%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은 당연히 저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분도 저희가 방문하지 않고 개통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일반 대리점 같은 포화시장이지만 지금 이제 극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 N스마트를 대리점을 하라고 많이 유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개통을 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극초기 시장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집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껏 직접 판매를 해서 또 수익을 벌어갈 수 있고 간접 수익도 올려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3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일반 대리점을 했지만 저희는 쇼핑몰과 N스마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55만 원이라는 것밖에 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분양을 받아도 내 친구랑 소개를 해주면 금방 다시 회수되는 돈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는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사실 55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그게 바로 회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오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휴대폰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휴대폰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남녀 누구나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제가 정수기를 이렇게 판매를 해봤지만 굉장히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중에서 이렇게 남녀 누구나 사용을 하는 거고 내가 기계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통신을 판매하는 건데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상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세라고
싸드세. 통신도, 근데 통신은 지금 이제 일반으로 내려왔죠. 예, 옛날에는 전기세가 옛날에는 나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통신만 민영화가 돼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요. 예,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만 연결을 해놓으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동으로 팔리는 상품입니다. 내 고객 하나가 나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밤새 새벽에 요금 충전을 만원 띠링 하면 나한테 20%가 바로 들어오는 그런 수익 구조입니다. 저희는 일반 소득이 아니라 연금성 권리소득을 돌아가는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통신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짧지만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기회라는 건요,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봤을 때 그 행운이 저한테 올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잘 들어보시고요. 좋은 행운을 받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